걸크러쉬의 대명사로 쿨하고 씩씩하기만 한 만인의 우상인 김연경, 배구 옆에 쓴소리도 잘하는 김연경이라 사람들은 김연경이 매우 평탄한 삶을 경주하듯 달려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선수 생활을 했을 거라는 팬들의 반응을 접할 때 김연경은 가장 억울하다고 한다. 자신은 고행의 길을 걷느라 몸에서 사리가 몇 트럭 분량은 나올 것 같은데 팬들은 속도 모르고 늘 승승장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이다. 김연경은 그의 자전적 에세이인 서문에서 유년 시절 배구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쉬운 길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남들보다 어렵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고 해외로 진출한 이후에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가시밭길이었다고 수려한다. 김연경의 코트 생활은 더욱 비참했다. 언론상에는 그녀가 청소년 시절 수비수와 세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녀의 자리는 벤치였다. 팀에 어려움이 있어야 대타로 들어가는 선수로 특별한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신장이 작아서 공격수로 나설 수 없었고 어느 한 부분에 특출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뛰기에 매우 애매한 조건이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을 포함 모든 리그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쉴 틈 없이 차출을 하여 오히려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김연경이지만 주니어 시절 김연경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 늘 벤치를 지키는 키 작은 단신 후보 선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후보 선수의 서름은 그야말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중요한 경기 때마다 가족들에게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경기 때 주전 선수들을 위해 주전자물 떠주는 일과 대기 선수로 벤치를 지키는 일은 그렇다 치고 연습 때조차 동등한 연습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연습 때는 주전 선수들의 몸을 푸는데 몸을 잡아주거나 주전 선수들이 때린 공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는 등 후보 선수는 연습 때도 철저히 후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생활은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끝나게 되는데 김연경의 경우에는 고교 1년 때까지 벤치 생활이 계속됐다. 함께 자리에 앉아있던 동기가 주전 자리를 꿰차고 코트로 들어가고 이후에는 후배들이 들어갔다. 세월이 흘러 김연경도 선배가 되고 고참이 되었지만 김연경에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후배들이 주전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벤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 있었을 뿐 자신은 코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시 김연경의 두 눈에는 코트 안과 밖을 구분하는 흰 라인이 공격 성공과 아웃을 구분하는 구분선이 아니라 선수의 계급을 구분하는 선이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선과 같았다고 고백한다. 서열을 중시하는 운동선수 사회에서 후배들에게 밀려 벤치만 한량없이 지키고 있는 처량한 신세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결코 알 수 없다. 그 고통은 이루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종류이다. 그러나 김연경은 그 시간들을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았다. 김연경은 현실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다. 후보 선수 시절 김연경은 경기에 꼭 필요한 선수란 어떤 선수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조건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배구를 생존 배구라 불렀다. 늘 벼랑 끝에 몰려있기에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배구 선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어차피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마음을 추스렸다. 가령 키가 작아 공격수로 활동할 수 없으니 철저한 수비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그리고 남보다 몸이 작고 빠른 편이 아니었기에 경기의 흐름을 읽어 공이 오는 길목을 예측하는 눈썰미를 기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였다. 그리고 서브 훈련을 통해 남과의 차별점을 만들고자 했고 리시브와 디그 능력을 키워 눈에 띄는 수비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선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믿음으로 후보 선수 기간을 배구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투자했다. 김연경의 배구 기본기는 교과서적 배구와 기본 자세 숙달을 중시하는 일본 프로리그 진출 후에 더욱 빛났다. 일본의 전설적인 세타 다케시타 요시에는 김연경을 가리켜 세계적인 장신 공격수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이자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로 김연경을 인정했다.
김연경이 후보 선수 시절 단련한 수비 실력과 서브 능력, 경기의 흐름을 읽는 눈썰미, 철저한 기본 기습 등 능력들이 나중에 월드클래스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 점은 모든 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만약 김연경이 후보 선수 시절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김연경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연경의 후보 선수 시절 벤치에 머물렀던 오랜 기간들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것이다. 인생은 어느 시절이나 허송세월이란 없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오는 법이다. 불투명한 미래의 위협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찾아 이에 몰두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산 정약용이 떠오른다. 다산은 정조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유능한 정치인이자 행정관이었으나 정조 사후 신율박해 때 정적의 모함을 받아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형제 정약정과 자신은 귀향을 떠나게 되었고 셋째 형은 참수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당시 패족이 되어 벼슬길에 나갈 길이 멀어진 정약용의 두 아들은 매우 상심이 컸다고 한다. 그때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현대 국어에 맞게 약간 각색을 하였으나 그 문맥의 뜻은 변함이 없다. 아들아, 집에 책이 없니? 몸에 재주가 없어졌니? 아직도 눈거기는 박지 않니? 어째서 자포자기하려 하니? 패족이라 생각해서 그러니? 패족은 단지 과거 시험을 보거나 벼슬을 얻는데 문제가 될 뿐이야. 패족이라도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문장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패족이라도 사물을 보는 눈이 트인 선비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단다. 오히려 크게 좋은 점이 있어서 과거 시험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가난과 공공한 삶과 삶의 고난으로부터 마음을 단련할 수 있어 좋단다. 이것은 재주 많은 사람에게 주는 하늘의 축복일 수 있다. 평상시 영달하겠다는 마음으로 눈이 가려비루한 인생이 되고 말 인물이 이런 시련을 겪으며 독서하고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과 삶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참수를 면하고 유배를 떠난 선비들의 삶의 미래는 뻔했다. 대부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거나 병들어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재기를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온갖 두려움, 불안, 미움, 슬픔과 불안정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정약용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기로 한다. 정약용의 유배지는 광진이었는데 이곳은 그의 외가인 해남 윤씨 노구당과 지척이었다. 노구당에는 자체적으로 수집된 망건당이란 장서각이 있었는데 정약용은 그곳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서적을 지원받으며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연구 서적을 집필하게 된다. 다산의 이런 활동은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했다. 고통 속에 집필한 서책이 과연 세상에 나와 빛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과연 자신의 남은 삶이면 연일지 혹 며칠이 될지도 알 수 없었다. 조종의 권력 역학관계가 변하면 내일 당장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조선의 학문과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참다운 행정관이 갖춰야 할 길을 다룬 방대한 서적을 집필한다. 그의 책은 성리학과 실학, 정치 철학서와 법과 제도 개혁에 관한 서적뿐만 아니라 법의학, 지리학, 의학, 언어학, 교육학, 건축학 등 폭넓은 전문 분야에 관한 연구 자료도 있었다. 이 저서들은 현재 500여 권의 여유당 전서로 남아있다. 하늘의 도움으로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정약용이 조정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 조정 관료들은 정약용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그 용모가 1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몸은 풍에 걸리고 이도 빠지고 머리가 벗겨져 행색이 심히 초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달구지에 싣고 온 방대한 연구책자들 그가 손수집필한 어마어마한 양의 연구서적들이었다. 인생의 역풍이 불 때든 순풍이 불 때든 항상 제 할 일을 찾아 씨앗을 뿌렸던 김연경과 정약용의 삶을 보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연경의 뒤집기 한판승의 원칙, 자신의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승화시켜라. 이상과 같은 김연경과 다산 정약용이 갖춘 능력은